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랙션 블렌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향미는 바로 단맛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두들과 로스팅 포인트를 조합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던 점은 과연 이 단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입니다. 맛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 짠맛이죠. 짠맛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신맛은 유기산이나 다양한 산류들, 그리고 쓴맛은 카페인이나 다른 독성 물질, 그리고 감칠맛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마미는 MSG를 통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단맛은 설탕이나 다른 당류들에 의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맛 중에서 커피하면 떠오르는 맛은 아마도 쓴맛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신맛도 많이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쓴맛과 신맛은 커피를 대표하는 향미 중 하나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 모두 공감하는 향미입니다. 반면 단맛은 센서리 훈련을 받거나 커피 애호가들 또는 업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맛을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단맛은 설탕을 비롯한 여러 당류들에 의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커피에는 이런 당류들의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나 낮냐면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값인 역치값보다 최소 100배 정도는 더 적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서 단맛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단맛은 실제로 단맛이 아니고 달콤한 향이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는 커피에서 단맛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단맛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맛의 분자적 메커니즘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 앞으로 맛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니 조금만 같이 봐주세요. 맛의 인지는 맛을 일으키는 분자와 그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수용체들은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단맛과 감칠맛은 타입 1 수용체, 그리고 쓴맛은 타입 2 수용체, 신맛과 짠맛은 이온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맛의 인지는 단맛 분자인 이런 당류들이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런 단맛 분자가 없을 때에는 수용체는 비활성 상태인데, 단맛 분자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우리가 단맛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당류 분자가 커피에는 굉장히 적게 있어서 이런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단맛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는 향의 역할입니다. 아마 코를 막고 음료수를 드셔보시면 아무 맛도 못 느끼신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만큼 향이 맛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단맛이 있는 설탕 용액에 딸기향과 리치향, 캐러멜 향을 첨가한 결과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수준이 더 증가했습니다. 단맛이 없는 용액에 딸기향을 첨가한 경우에는 실제로 단맛을 느끼는 분자가 없음에도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달콤한 향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단맛 역시 같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커피향의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인 파인애플 향을 가지는 에틸 부트레이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단맛 강도 역시 같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달콤함을 표현할 때 그냥 달달하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초콜릿의 단맛이라던가 견과류의 은은한 단맛, 또는 베리류의 과일 같은 단맛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진짜 단맛이 아닌 달콤한 향을 단맛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당류 분자가 아니라 당류 분자와 수용체가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이러한 단맛 분자가 있더라도 수용체 기능이 억제되면 우리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고, 또 다시 말하면 이런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맛 수용체는 이러한 단맛 분자들의 결합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결합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맛을 내는 단백질 분자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단백질 분자들은 우리가 달콤한 향을 더 오래 지속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케미컬들이 이러한 단맛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화합물들이 있고 이러한 화합물들 중에 단맛 수용체와 결합하는 분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다른 분자가 단맛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맛을 인지하기 위해선 최소 농도인 역치값이 필요합니다. 이 설탕의 경우에는 역치값이 물 1리터에 약 3.4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설탕이 3.4g보다 더 적게 있으면 우리가 단맛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메일리아드 반응의 결과물인 알라피리다인은 수소이온 농도 5에서 설탕의 역치값을 약 2배 정도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약 7로 올라가면 단맛의 역치값을 무려 4배 정도 더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양보다 4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메일리아드 반응은 로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메일리아드 반응의 결과물이 단맛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알려진 단맛 수용체 외에도 달콤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기작입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수용체에 결합해서 우리가 단맛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설탕들을 여러 개 연결한 고분자, 사슬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워낙 커서 단맛 수용체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 사슬을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한 채로 테스팅을 했을 때 다른 맛을 느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설탕 같은 단맛은 아니지만 뿌리식물이나 옥수수 그리고 빵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에서 단맛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은은한 단맛이나 견과류의 단맛을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단맛 분자들은 실제로 커피에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맛을 통해서 달콤함을 느끼긴 어렵고 아마도 달콤한 향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커피의 여러 분자들이 단맛 분자와 상호작용해서 실제 단맛 양보다 더 강한 단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자와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